여의도 연구원, 여연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싱크탱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연은 정책 연구는 뒷전이 되어버렸고 한동훈의 개인 홍보소로 전락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그 막강했던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고 보수 진영의 몰락을 초래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참패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미성숙하고도 이기적인 리더십으로 인해서 보수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곳이 여연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 여연 노조가 발표한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난 총선에서 여의도 연구원 여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더 이상 보수 정당의 두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연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책상에 오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활동을 보게 되면 83.7%가 정책 홍보에만 치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독점하고 지역구 후보들에게 어떤 정보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채 깜깜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조선일보 출신 홍영림 기자를 여연 원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여연은 보수의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출신 기자를 임명해서 연구소를 한동훈의 사설 홍보소 정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총선에 전략적으로 매진하지 않고 한동훈의 개인 이미지 메이킹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많은 당비를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통해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우리 여연을 비교해 볼 때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개발 비중은 7.1%에 불과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50% 이상을 정책 연구와 그 보고서 작성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추락, 그것은 여연의 추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참혹한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의도 연구원은 좌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거 때 좌파들의 약점을 후벼파는 확실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여연이 처절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동훈의 개인 도구로 전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한동훈의 나팔수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성재주는 여연의 전문 연구원으로 적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쟁쟁한 전문가를 모셔야 할 그 자리에 한동훈을 주구장창 빨고 있는 유튜버를 박아 놓았습니다.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성재주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한동훈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영림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여연 원장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개인 유튜버가 여의도 연구원 연구원이라는 사실은 여연이 이렇게 개판이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빈 깡통은 더 이상 보수를 비참하게 하지 말고 당대표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보수가 개판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탄핵된 이후에도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한동훈의 사설 홍보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능함과 개판을 알고 있다면 한동훈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발상들입니까? 총선 백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될 때 한동훈은 그야말로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겁없는 미성숙한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진성보수의 쟁장한 전사 장해찬과 도태우는 숙청해버리고 한동훈의 나팔수들은 여의도 연구원에 배치시켰습니다. 오직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집권당 조직을 교모하게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총선 참패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 50에 정말 이렇게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한동훈에게는 보편적 합리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이 자신을 얼마나 칭송하고 빨아주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드훈이 운영자 최소영은 문골로소리 출신입니다. 2020년 한동훈 검사 시절부터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최소영 씨가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이라는 사실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보수파의 싱크탱크, 비밀이 가장 유지되어야 하는 여의도 연구원에 문골로 소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비밀이 줄줄이 적군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총선 참패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한동훈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심규진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여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규진 씨는 한동훈을 극렬하게 칭송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집권당 싱크탱크의 연구소 실체가 한빠들의 한동훈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총선 참패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자신의 개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정황도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여론조사 정보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혼자 독단적으로 총선 판세를 분석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의도 연구원을 자신의 홍보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가장 허접한 정체성, 무능한 삼류들에게 여의도 연구원을 맡겨서 저급한 연구원으로 추락시켜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스마트한 그 모습들은 모두 위선과 과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참모습,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주변에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대표에 당선되어서도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서범수를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서범수가 누구입니까? 서병수 선관위원장의 동생이었습니다.
7월 23일 당선된 날 승리 파트를 주동한 인물입니다. 또 친윤이라는 이유로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된 정점식 정책위장을 쫓아내려고 난리들입니다. 한 딸들이 스토킹하고 모욕을 주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태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연의 실체 그리고 한동훈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었다면 보수 우파의 민심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아직도 좌파의 선동을 국민 눈높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홍보에만 매달린다면 우리 우파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전상호님, 정재균님, 정우천님, 임채길님, 덕자님, 박정일님, 최기경님, 최정현님, 박건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